보는 세상시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두 분 혹시 지구에 가장 많이 사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동물이라고 하면 사람 포함한 포유류 아닐까요? 포유류? 땡!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포유류가 아니면 지구의 3분의 2가 바다니까 혹시 어류인가요? 어류? 그럴싸한 추측이지만 땡! 아닙니다. 네, 지구 동물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수와 종류가 압도적인 주인공,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 산업의 주인공, 곤충. 지구의 진정한 주인이자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곤충과 사랑에 빠진 한국의 파브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끊임없이 변태를 꿈꾸는 곤충학자 오현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물멍불멍도 아닌 충멍에 빠져 있는 곤충 전도사 김원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거의 뭐 박사급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관심이 멀어지는 그런 분야가 몇몇 있어요. 저 그 중에 두 개 알 것 같아요. 공룡하고 오늘의 주제 곤충이 아닐까 하는데 저도 어릴 때 되게 좋아했었고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곤충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같은 시간을 활용해서 채집통 들고 막 나무나 비닐하우스 이런 구석탱이 가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네. 저는 겁이 좀 많아서 곤충을 만지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곤충 동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친구들한테 가서 잠자리 한 마리만 줘라, 매미 한 마리만 줘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잠자리채 들고 고추 잠자리 잡고 두 마리 잡아서 이렇게 붙여보기도 했던 좀 짓궂은 그런 네. 장난도 쳐봤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릴 때는 누구보다 곤충과 가까웠던 우리인데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저 같은 경우는 곤충 하면 좀 징그럽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개미 같은 것도 어릴 때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놀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커가면서 지금은 굳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야 되나? 굳이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약간 멀리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곤충이나 벌레 같은 애들이. 오늘 어떡하죠? 그래서 지금 두 분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대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가소롭다. 눈빛으로 저희와는 달리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곤충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네요. 곤충의 특징 중 하나가 생존력이거든요. 저도 생존하기 위해 곤충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곤충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러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해도 먹고 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곤충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가야 될 곤충이 정말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다양성과 자원성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학구욕을 자극하는 예, 거예요. 네. 예. 때마침 이 호기심 돋보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일상 속 작은 호기심을 해결하는 박창현의 알쏭달쏭 호기심 돋보기. 제가 오늘은 곤충의 정체와 관련된 OX 퀴즈를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퀴즈요? 네, 두 분 긴장하시고요. 솔직히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저도 잘 모릅니다. 준비를 할까요? 이 돋보기만이 알 수 있는데요. 네. 자, 반짝반짝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나눈다. 곤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상당히 좀 쉽다고 느껴지는데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정답은 O가 맞고요. 네. 곤충은 분류학적으로 보면 절지동물문의 곤충강에 속하는 것으로서
큰 특징이라고 하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몸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다리가 3쌍 그리고 날개가 2쌍이 붙어 있고 배 부분은 6개에서 11개의 마디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예전에 외웠던 기억나요. 여왕개미와 일개미 같은 경우에 이제 일개미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개미는 곤충으로 분류가 안 되나요? 아니요, 일개미도 곤충으로 봐야 되고 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성 곤충이다 보니까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계급별로 역할이 또 나눠져 있고 아마 진화 과정 속에서 그 역할이 정해지면서 날개가 일개미는 퇴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진화 과정에 따라서 퇴화했지만 어쨌든 곤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호기심 나와주세요. 네. 두 번째 호기심. 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미. 거미는 곤충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 지금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센터장님 잠시만. 그러면 거미는 뭔가요? 거미는 절지동물에 속하는 거미강이죠.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촌이긴 하지만 예. 거미는 생각해 보시면 다리가 일단 4쌍이죠. 그렇죠. 그리고 날개가 없죠. 그러네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몸이 곤충과 달리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게 거미. 곤충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지금까지 당연히 거미는 곤충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럼 여기서도 좀 이어지는 질문이 곤충하고 벌레의 경계가 좀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벌레라고 하는데 또 어떤 친구는 곤충이라고 네. 하고.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벌레와 곤충을 혼돈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곤충 이름에 벌레라는 단어들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게 바퀴벌레, 네. 집게벌레, 이렇게 벌레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만 국어 대사전에 보면 벌레란 곤충을 비롯하여 기생충 같은 하등 동물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즉 쉽게 설명드리면 모든 곤충은 벌레지만 벌레는 곤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벌레가 더 대분류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호기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네. 세 번째 호기심. 곤충의 몸속에는 뼈가 없다. 뼈요. 네, 뼈가 없으면 O, 있으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없다. 아, 이번에도 갈렸습니다. 네. 이번엔 제발 오였으면. 그러게요. 네. 네. 곤충의 몸속에는 뼈가 없다. 그러니까 O가 답입니다. 와. 와,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곤충은 몸속에 뼈는 없죠. 오히려 몸 바깥쪽에 외골격이라 그래서 껍데기 기질이 몸을 보호하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꽃게 껍데기를 우리는 외골격이라 부르고 곤충의 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곤충의 몸속에 꼭 필요한 기관 같은데 실제로 없는 기관이 뼈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또 무엇일까요? 소화기관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쵸, 먹으니까. 네. 설마 심장? 심장? 심장이 없으면 피가 안 돌겠죠? 위험할 것 같아요. 그죠? 숨을 어떻게 쉴까요? 네. 몸. 비슷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 허파. 아, 폐 맞습니다. 아닐까요? 네네네네. 네, 호흡을 하는 폐. 일반 동물이나 사람은 폐를 통해서 공기를 몸 구석구석까지 보내고 있죠. 하지만 곤충은 폐 대신에 기문이라고 하는 조그만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문. 기문. 그게 쉬운 말 콧구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같이 능동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작은 몸을 유지할 때는 그 정도 농도로도 몸체를 유지할 수 있지만 몸집이 커지면 몸속 전체로 보내는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곤충은 외골격과 폐가 없다는 특징 때문에 조금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곤충 안에 뼈와 폐가 있으면 한마디로 크기가 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네. 저는 정말 그러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다행인 거죠? 이상으로 알쏭달쏭 호기심 돋보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이제 배 교수님께서 곤충이 지구 동물의 70%를 차지하고 지구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지구에 곤충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나요? 사람이 발견한 곤충은 100만 종이 넘고 100만 종. 예, 100만 종이 넘고 아직 안 발견한 곤충은 더 많고요. 동물 전체 종 중에 70%가 곤충이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50%가 딱정벌레류 곤충이에요. 예. 그래서 곤충이 만약에 진화의 산물이 아니고 신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한다면은 곤충을 정말 편애를 하셨을 거고 그 중에서 딱정벌레를 정말 사랑하신 게 아닌가 혹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곤충은 종수가 많고 크기가 작고 어디에서든 있고 또 뭐든지 먹고 거기에다 번식률까지 좋아가지고 뭐 감히 지구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눈 속에도 있고 얼음 당연하죠. 안에도 있고 다 얼음 있다는 안에도 거예요? 있고. 네. 네. 그래서 요즘 신문에 보면 히말라야 정상에서 모기한테 물렸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 모기가 있다니. 곤충이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었어요. 그 우스갯소리로 핵전쟁이 벌어지거나 지구가 운석 충돌로 망해도 바퀴벌레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네, 얘기 하죠. 곤충이 이렇게 생존력이 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곤충이 생존력이 강한 이유가 보통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몸집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숨을 데가 많겠죠. 두 번째는 말씀드린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즉 장기를 몸속에 단단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을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또 한 가지는 탈피를 한다는 거죠. 변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환경이 불리하면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비가 오거나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발육을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변화를 민첩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5가지 때문에 곤충은 아직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서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4억 3천만 전에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곤충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뛰어난 적응력으로 압도적인 개체수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지구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해자의 역할이고 분해자. 네, 2번째는 소비자의 역할인데 뭐 동물의 사체나 분변 혹은 식물의 부식질 같은 것들을 먹어서 그거를 물질이 자연스럽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다른 생물을 먹거나 곤충이 아니면 곤충이 다른 생물의 먹이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수분, 화분 매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꿀벌. 아, 혹시 올 봄철에 딸기값이 굉장히 비쌌던 거 기억하시나요? 작년에 보통 한 바구니에 5,000원이었다면 올해 2만 원 정도. 그렇게 뛰었어요. 네, 그 이유가 딸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하우스 내에 벌통을 갖다 둔단 말입니다. 딸기를 수분, 즉 화분 매개시키는 역할이죠. 그런데 작년에 기후 알겠어요. 온난화, 그다음에 질병 때문에 꿀벌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딸기 하우스 내에 벌통을 갖다 두시는 숫자가 적어졌고 화분 매개가 덜 일어나서 생산량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올해 딸기 값이 무지 비싸졌습니다. 맞아요. 전국적으로 꿀벌이 사라졌다 이런 기사를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꿀벌이 전 세계 식량의 거의 한 70%를 수정하는데 관여한다고 들었거든요. 2015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꿀벌이 사라지면 매년 140만 명 정도가 식량 부족으로 사망하게 되고 국제기구에 의하면은 꿀벌의 가치가 약 740조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꿀벌뿐만 아니라 곤충이 분해자나 소비자로서 생태계에 이 자연에 엄청난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해를 끼치는 곤충은 없을까요?
나쁜 곤충 있죠. 해충이라는 단어가 왜 있겠습니까? 음. 저 모기 정말 싫어요. 저는 바퀴벌레? 바퀴벌레 싫어하세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모기와 바퀴벌레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을까요? 뒷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배익렬의 잡학사전. 모기와 바퀴벌레가 없는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와. 여러분, 이곳은 모기가 없는 세상입니다. 네. 와, 네. 혹시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초콜릿. 초콜릿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초콜릿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건데 저는 초콜릿 박사가 있다면 정말 초콜릿 파기를 따고 싶을 정도로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죠? 모기가 없는 세상에는 여러분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초콜릿도 없습니다. 모기랑 초콜릿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모기와 초콜릿의 긴밀한 관계에 앞서서 우리 이 시간에 모기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모기는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생물체 중 하나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모기는 무려 3,500여 종. 이 중 6%인 200여 종이 인간에게 질병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모기를 백해무익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식물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미국 뉴저지 럿거스 대학교의 진화생태학자 디나 퐁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기는 생태계에서 카카오와 같은 열대작물의 수분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지구상의 초콜릿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 실제로 모기가 사라지면 지구상의 수천 종, 수만 그루의 식물 역시 멸종된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모기의 유충, 장구벌레를 먹이로 하는 새, 박쥐, 물고기, 개구리 등의 먹이사슬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지화 아나운서님, 네. 모기가 없는 세상 괜찮으시겠어요? 안 되겠네요. 예, 모기는 싫지만 초콜릿 포기할 수 없죠. 이번에는 창현 씨가 싫어하시는 바퀴벌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징그러운 생김새, 너무 그리고 인간에게 식중독, 장티푸스, 피부병을 옮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해충 바퀴벌레인데요. 이 바퀴벌레가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세스 좀 싫어하겠지만 저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바퀴벌레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곤충입니다. 일단 지상 최대의 청소부 집단입니다. 생태학자들은 바퀴벌레가 멸종한 세상은 동물 사체와 죽은 식물들로 넘쳐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또한 다른 곤충보다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뛰어나게 높아서 지난 수억 년간 수많은 조류와 설치류의 훌륭한 먹이 역할까지 해왔습니다. 이러한 바퀴벌레가 모두 사라진다면 당연히 생태계 먹이 사슬에 엄청난 영향이 가겠죠. 귓가에 웽 하는 모기 소리, 그리고 사사삭 이렇게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곤충에게는 저마다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익렬의 잡학사전 여기에서 마칩니다. 네, 모기도 심지어는 바퀴벌레도 나름대로의 또 역할이 있다고 하니까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도요, 몇몇 곤충과는 정말 안녕하고 싶은 게 사실은 진심이거든요. 센터장님,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곤충마다 유충 호르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유충 호르몬을 가지고 성장에 활용하고 또 성체로 변하는데 유충 호르몬을 식물로부터 일종의 가짜 유충 호르몬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가짜 유충 호르몬을 곤충에게 먹이면 곤충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새끼를 제대로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모든 해충의 이 가짜 유충 호르몬을 발견할 수 있다면 꿀벌은 살아남고 모기는 죽는 그런 살충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앞으로
예. 연구해야 될 게 훨씬 많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략 몇 종이나 발견하신 거예요? 지금 대략 모기를 비롯해서 한 10종 정도? 모기까지 발견하신 그런데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셨죠? 모기는 3,500종이나 된다고. 이제 모기 제가 한 종 발견했으니 앞으로 3,499종을 발견하면 됩니다. 아, 한 종이 어딥니까? 예. 그런데 제가 또 곤충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징그럽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특정 곤충이 불어나는, 특정 시기에 불어나는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제 올해 몇 달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랑벌레라는 이 곤충떼가 엄청나게 출몰했다는 사실을 접했어요. 곤충들이 가끔씩 대발생하는 경우가 뉴스에 나오곤 하죠. 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은 러브버그, 사랑벌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류는 털파리과에 속하는 종류인데 이 파리 자체가 해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질병을 전파한다든지 무서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털파리이다 보니까 그 생김새가 우리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이 털파리가 진드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환경 정화를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익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털파리 같은 경우는 고온다습을 좋아하는데 특히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랜 가뭄과 갑자기 온난화가 되다 보니 대량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내년엔 또 없어질 것 같이 생각됩니다. 오늘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곤충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품으로서의 곤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기도 하고요. 뭐 여행지에 가면 꼭 요거 파는 데가 있죠. 번데기. 오, 네. 예,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번데기는 참 좋아합니다. 좀 고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담백하기도 하고 국물도 맛있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사실 뭐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번데기 좀 좋아하거든요. 왠지 우리 창현 씨는 별로 딱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네, 저는 항상 일편단심 노루 패스했습니다. 아예 보지도 않아요? 네. 맞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어릴 때 신문지 같은데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해서 거기 담아서 그렇죠. 판 거 사서 먹어봤습니다. 저도 누에 번데기를 먹고 자랐고 또 아마 어린 시절은 아니지만 1980년대 흔히 요즘 말하는 클럽 나이트 이런 곳에 가면 북한산 메뚜기를 특별 안주라고 해서 내주기도 했었거든요. 많이 다니셨나 봐요. 아니요, 딱 한 번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곤충을 먹는 것이 우리 생활과 참 가까운 식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별미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식량으로에 대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식량의 대안으로 곤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예. 살짝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김원태 연구관님께 틈새 강연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곤충 단백질 바라는 소재로 나오는 혹시 제목 기억나시나요? 기차가 나오나요? 네, 기차가 나옵니다. 네. 눈도 나오나요? 눈도 나옵니다. 네, 설국열차인데 네.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 배경을 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생활하면서 식량으로 제공받는 게 곤충 단백질 바였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고, 기후변화, 하나는 인구 증가입니다. 기후는 잘 아실 거고 2050년에 인구수는 100억 명이 넘어가고 기하 인구수는 1억 3천 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동물성 단백질 수요가 2010년 대비해서 6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기후변화,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사로 곤충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식용곤충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장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첫 번째는 영양학적인 측면인데 단백질
섭취원으로 저희 소고기나 닭고기 많이 먹잖아요. 거기에 버금가게끔 곤충도 단백질 함량이 풍부합니다. 단백질 함량뿐만이 아니고 불포화 지방산, 칼슘, 철 뭐 이런 거 무기 함량이 워낙 풍부해가지고 영양학적으로 아주 가치가 우수한 식품 원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인데 단백질 1kg을 생산하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그 소비되는 물량을 소랑 비교를 하면 1,500배 가까이 줄일 수가 있고 곤충을 키우려면 먹는 사료 섭취량은 10배 가까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 온실가스 소는 3,000g을 배출한다고 해요. 근데 갈색거절이라는 식용곤충은 7.6g을 배출을 해요. 거의 한 400배 가까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인데 경제적인 측면은 사육 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소에 비해서 곤충은 10배 가까이 사육 면적을 줄일 수가 있고요. 번식률로 계산을 하면 소가 한 20년을 산다고 해요. 네. 그리고 1년에 한두 마리 정도 새끼를 낳고 근데 갈색거절이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삽니다. 알은 100개에서 많게는 400개까지 놓고 1년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한 적게는 400배, 많게는 1600배 가까이 번식률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량난 해결사로 곤충이 주목받는 이유는 영양학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곤충의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식품 원료로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정한 곤충 한 종을 자원화시키려고 하면 그 종에 대한 분류, 생태, 생리 그런 기본 연구와 더불어서 생산기술, 이용기술, 가공기술 거기에 기능성 연구까지 거기에 안전성 연구까지 이런 응용 연구하는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식품 원료라는 것으로 탄생이 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식용곤충을 원료로 해서 곤충식품으로 개발된 일반인들이 먹는 일반식이나 환자들이 먹는 환자식을 다 포함해서 180여 종이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곤충은 대체 단백질 원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곤충은 식용뿐만이 아니고 동물 사료용,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되는 정소용까지 용도가 너무 다양하고 그 자원성은 무궁무진한 생명체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틈새 강연 마치겠습니다. 네, 왜 곤충을 미래 식량이라고 하는지 저는 뭐 100% 수긍이 됩니다. 식용 곤충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곤충을 가축하면서 축멍도 하면서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네.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요? 예, 지금부터 식용곤충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와. 식용곤충. 창현 씨, 어떤 걸 앞에다가 줄까요? 태연 씨는 저기 꽃뱅이란 애칭이 있는 이 튀김이 어떨까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자, 원하는 걸 얘기하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이 약간 카페 같은 빵 같은 단어가 네, 좋습니다. 거부감이 제일 덜할 것 자. 같아서 여기 항아리 같은 유리병에 들어가 있는 거는 생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살아있지는 않는 네. 그런 거고요. 여기 좀 색깔이 짙은 것은 쌍별 귀뚜라미라고 하는 거고 갈색 모양으로 나는 거는 갈색 거절이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건조시켜가지고 볶은 음식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 하얀색으로 된 건 흰전바위 꽃무지 건조물이 되고 앞에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제 갈색 거절이나 흰전바위 꽃무지나 그런 것들이 영양 그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가공된 제품 일부분? 예, 일부분이 들어가. 예, 뭐 빵이나 누룽지나 네. 뭐 그런 형태고 쟁반에 올려져 있는 거는 여기도 식용곤충 일부분 들어가 있는데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먹는 건강 기능식품 같은 느낌? 예, 맞습니다. 네. 뭐 젤리 형태도 있고, 뭐 과립 형태도 있고, 액상 형태도 있고. 일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조금. 토박이나 뭐 아닙니다. 네,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성분으로 조금 네, 들어가 소장님 왜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전혀
눈으로 봤을 때도 네. 막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그쵸. 비호감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 네. 우리 창현 씨 살짝 지금 창백해졌는데 아닙니다. 그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을 차려주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맛을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네. 한 가지씩 골라서 저희가 맛을 보도록 하죠. 저는 도전.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갈색 거절입니다. 갈색 거절이 네.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전. 오. 자, 저도 하나만 한번 줘보세요. 그럴까요? 제가 창현 씨랑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저는 이렇게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우리 한 푸짐하게. 마리씩, 한 마리씩 한 마리. 네. 한번 네. 갈색 좋습니다. 거절이 갈색 거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아니 뭐 새우깡 아니겠습니까? 네, 새우깡 맛하고 비슷합니다. 바삭바삭하고 고소한데요? 고소한데요? 네. 그래서 애칭이 고소해입니다. 오, 그래서 하나 더 먹어야겠어요. 아, 정말요? 네. 맛있는데? 이거 약간 그 진짜 작은 새우 껍질 먹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고소하고. 이거 맥주 안주로 네, 해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창현 씨도 네. 네, 좀 먹었죠? 괜찮아요. 네.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아, 그럴까요? 하나 더 드릴까요? 네. 방금 잘 먹었어요. 많이 드세요. 아니 그 많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창현 씨 앞에 여러 개가 있어서 네.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친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누룽지. 누룽지. 저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이 길쭉한 얘를 한번 골라볼게요. 갈색 거절이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죠. 네, 고소해. 고소해. 저는 이게 이 빵 안에 약간 곤충이 들어가 있는 걸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빵이네요. 예, 예. 원료로만 일부분만 들어가 있어요. 그건 1세대 빵은 아마 통째로 들어가 있을 수. 지금 3세대. 먹어봤는데 맛이 어때요? 마치 베이글하고 오. 바게트 그런 맛이 좀 나네요. 네. 그래요? 아나운서님 하나 네. 드셔보시죠. 지금 이 친구들은 관심을 너무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네. 얘는 약간 번데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되게 단단해 보여요. 요거는 뭔가요? 정과 같습니다. 번데기. 이거는 과자 같아요. 그냥 과자 같고 겉에 뭔가가 씌워져 있어서 뭐랄까요? 그냥 과자 먹고 싶을 때 요거 하나씩 먹으면 좋을 것 약간 같은데. 비주얼로는 아몬드나 땅콩 같이 보이는데 맛있어요. 저도 한번 누룽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누룽지 아니에요? 근데 겉보기에는 음. 차이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맛이 다 고소하네요. 네. 근데 지금 저희만 먹었으니까 센터장님도 어떻게 한번 네. 아까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 그리고 연구관님도 동공에 지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평소에 연구하면서 곤충 많이 드시나요? 저는 죽이는 곤충을 연구하기 때문에 곤충을 먹을 기회는 없지만 아. 어릴 때 추억이 안 좋죠. 그럼 기회가 없으셨으니까 제가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 어떤 거 드시겠어요? 앞에 있는 것을 먹어보겠습니다. 그건 뭔가요? 쌍별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쌍별 귀뚜라미. 귀뚜라미. 네. 두라미. 어떠세요? 역시 생각했던 맛이네요. 네. 생각했던 맛. 저는 제가 생각했던 뭐 맛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고소하고 정말 그냥 간식으로 아이들에게 줘도 되겠다 싶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 곤충이 들어간 걸 처음 먹었잖아요. 26년 인생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고소해서 왜 이제 어른들이 번데기 같은 거 먹을 때 고소하다고 말하는지 약간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누룽지 같은 이런 모양은 굉장히 익숙해서 괜찮았는데 네. 저렇게 이제 애벌레 형상이나 번데기 형상 등은 시각적으로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너무 고소해서 건강식으로는 굉장히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저도 먹어보니까 처음에는 비호감적인 요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네. 그런데 시각적인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약간 조금 바꿔서 이런 모습으로 많이 나온다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연구를 하는데 네, 열심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시식 여기까지 할까요? 잘 먹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먹었던 식품들이 상용화돼서 실제로 팔리고 있는 제품들인가요? 네,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식용곤충 이래 판매하는 업체들이 한 80여 개 이상 업체가 있고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곤충 식품이나 식용곤충으로 검색을 하면은 업체 정보들이 쫙 나오고 제품 정보도 나옵니다. 네. 외국에서도 우리처럼 식용곤충을 연구하고 식품으로 개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진국이나 아시아나 다른 유럽 지역이나 모두 이제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 곤충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사업들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육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곤충이 미래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단지 좋은 식품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센터장님, 곤충이 바이오 의학 소재로도 또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흔히 식품으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곤충 자체로 이용을 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바이오 소재, 의약품 소재로 개발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이오 소재, 의약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곤충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와, 네. 우리 한번 하나씩 알아볼까요? 저는 그럴까요? 이 중에서 요놈 누에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누에. 자, 누에는 가장 큰 기능은 그냥 우리가 먹고 있는 건강식품이겠죠. 영양식품, 식용식품.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누에가 아니라 사실은 누에 고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누에 고치는 섬유인 비단으로 활용을 했지만 현재는 그 비단의 주성분인 세리신, 피브로인을 가지고 인체에 도움이 되는 여러 바이오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 보조물이라든지 인공 고막 그리고 바이오 센서, 콘택트 렌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콘택트 렌즈에도 쓰이나요? 네, 이 인체에 적합성이 좋다 보니까 콘택트 렌즈가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유 중에서도 비단이 가장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아마 고급 소재고 사람 몸에 가장 잘 맞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누에 같은 경우는 실크로 공업용 소재로도 이용을 하지만 오령 3일 누에, 익힌 누에라고 해서 홍잠이라는 애칭이 있는데 그런 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뭐 다른 기능성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검증을 하고 지금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네. 차현 씨는 어떤 거? 저는 아까 고를까요? 제 미각을 사로잡은 으차! 네, 보이시나요? 고소해를 아, 선택해 고소해. 보겠습니다. 이름처럼 맛도 고소했던 고소해는 어떤가요? 고소의 기능성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제 항비만 효과 그리고 항염증 효과가 있고 갈색 거저리에서 추출한 오일의 70%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모 촉진, 탈모 예방 뭐 그런 효과들이 알려져 있고요. 자, 저는요. 네. 애기뿔 소똥구리. 이름이 왠지 정이 가고 좀 귀엽더라고요. 어디에 좀 쓰이나요? 네, 애기뿔 소똥구리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소똥 속에 살다 보니까 스스로 만든 항생, 항균 활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피부 친화성, 화장품으로도 사용하지만 특히 요즘에는 장질환에 특효 효과가 있어서 신약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 질환에 네. 좋군요. 그럼 우리 이 친구도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오, 자, 뭘까요? 쌍별 귀뚜라미. 아까 센터장님의 미각을 추억으로 돌이킨 쌍별 귀뚜라미. 네, 어떤 기능이 있나요? 쌍별 귀뚜라미 애칭이 쌍별인데 별이 2개 있어서 쌍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애칭을 붙였고 기능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성분이 이제 많고 그 다음에 감칠맛 나는 대표적인 물질인 글루탐산 이게 한 13% 이상이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분지 아미노산이라는 그런 성분이 한 17% 이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알면 알수록 곤충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체수가 많다는 게 이렇게 큰 선물이구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식품이나 바이오, 의학 분야 외에도 곤충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구관님, 특히 농업과 곤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네, 그렇죠. 곤충 산업도 하나의 이제 분야가 됐고 농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농업 해충 연구하는 곳, 이렇게 산업 곤충 연구하는 곳이 두 축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그 화분매개 곤충이라고 해서 꿀벌이나 뒤형벌 같은 경우는 작물이 아니고 과일이나 이 채소 같은데 화분매개를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좀 전에 딸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이제 역할들 때문에 농업하고 곤충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 곤충이 농업 말고도 플라스틱을 먹고 남은 음식물을 해치워서 분해하는 그런 곤충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센터장님, 이게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꿀벌 부채 명나방이라는 종류가 있거든요. 네. 이 꿀벌 부채 명나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벌통 속에 살고 있는 해충이에요. 그래서 벌통 속에 있는 그 벌집을 먹고 사는데 어느 날 벌집을 먹고 살면 혹시 그 성분이 플라스틱하고 비슷하니 연구해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를 분석해보니 꿀벌 부채 명나방이 만드는 특정한 단백질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우와. 이게 우리 연구소가 2019년 이 내용을 발견해서 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빨리 상용화가 되면은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기대 중입니다. 예. 예. 제가 소리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곤충이 제 라이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는 곤충이 있는 것 같은데 연구관님, 제 라이벌 곤충 네. 무엇인가요? 왕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예, 아까 식용으로 먹은 건 쌍별귀뚜라미고 치유에 활용되는 건 왕귀뚜라미라고 하는 것인데, 곤충 치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곤충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람하고 곤충하고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거나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거나 소리도 그 치유 요소 중에 하나이죠. 저희 왕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경북대학교 병원하고 공동 연구를 했었습니다. 노년층 대상으로 했었는데 인지 기능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하고 수면 장애가 일부분 해소되는 것들을 밝혔고, 병원 측에서는 fMRI라고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집중력이 이제 확대되는, 증가하는 그 네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게 나와서 좋은 논문도 나가고 홍보도 많이 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해도 끝이 나지 않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곤충이 미래 산업이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센터장님, 곤충 산업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국내 산업 규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1,680억, 2015년도에 2,000억, 그리고 2030년 경에는 6,000억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런 곤충 산업을 블루오션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세계 시장의 규모와 시장성은 어떤가요? 뭐 지금 식용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서용도 있고 사료용도 있고 천정용도 있고 화분 매개용도 있고 곤충이 활용하는 분야는 다양한데, 단백질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면 곤충 단백질 시장만 보면 그 리서치 앤 마켓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2019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2019년 기준으로 곤충 단백질 시장이 144백만 달러였고요. 근데 2025년이 되면은 1,336백만 달러까지 10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뉴스를 보면 대기업이 식용곤충 시장에 뛰어드는 기사들을 간혹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이제 국가가 지원하고 대기업이
식용곤충 시장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래서 아마 세계 곤충 시장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곤충에 대한 선입견이 두 분 덕분에 싹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남기고 싶은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센터장님 어떤 얘기 하시겠어요? 저는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육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우리가 시작할 때 왜 어릴 때는 곤충을 좋아했는데 커갈수록 곤충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아마 그만큼 곤충이 우리하고 멀어졌다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는 곤충을 사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논에 밭에 가서 우리가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곤충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곤충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꾸준한 지지를 보내줘야 이 분야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곤충 가지고 다양한 음식도 만들고 먹어보기도 하고 대체 단백질원으로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을 너무 믿게 보지 마시고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지구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생물의 하나로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더 많이 친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곤충은 지구를 지키는 작은 히어로다. 네. 플라스틱도 분해하고 또 청소부 역할도 하고 맞아요. 또 심지어 미래 산업의 식량으로까지 우리의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작은 히어로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모두 곤충에 대해서 선입견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싹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선입견을 버려야만 비로소 그 가치가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두렵고 또 징그럽게 느꼈던 곤충, 이제는 편견을 버리고 귀하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이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Let me go. I don't wanna be your hero. I don't wanna be a big man. I just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e my